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한국 예비군이 맞은 얀센 백신이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에 취약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연구진은 델타 변이에 제대로 대항하려면 화이자나 모더나가 개발한 mRNA 백신으로 2차 접종을 받아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이달 들어 20일까지 우리나라 무역 수지가 39억 4천만 달러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유가 상승과 원자재값 부담 등 수입액이 급증한 탓으로 이러한 무역 적자는 통계청이 10일 단위로 수출입 통계를 작성한 2016년 1월 이후 최대치입니다. 국채 조기 상환 규모를 줄이더라도 채권 금리가 하락하는 상황을 감안하면 시장에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여야가 올해 2차 추가 경정 예산안을 놓고 증액 등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2조 원의 상환 규모에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통합 결제 전문기업 다날이 국내 2위 배달된 플랫폼 기업 만나코퍼레이션에 350억 원을 투자해 2대 주주 지위를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자체 보유한 만나포스와 만나페이 등 인프라를 활용한 결제 사업 시너지를 극대화할 계획입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장 내일장 출발합니다. 수정입니다. 전일 다소 큰 조정을 받았던 우리 시장, 오늘은 상승으로 출발했지만 장중에 또 다시 한번 힘이 빠졌습니다. 현재는 그래도 코스닥은 다행히 보합권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피가 3,220선도 이탈하게 되면서 다소도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하루하루 등락을 다르게 가져가고 있는 테마주 안에서도 오늘도 콘텐츠줄 그리고 게임주들 몇몇 종목은 업종 안에서도 분위기를 달리하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종목별 대응이 어느 때보다 중요할 텐데요. 오늘 또 실적 발표 기다리고 있는 종목들도 있으니까 저희 방송 집중하시면서 함께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화번호 02-3153-2611 또는 2612번,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보내주시면 이어서 종목 상담 도와드리니까요. 지금부터 미리미리 전화나 문자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시크릿 강연회가 한번 코로나19로 인해서 미뤄진 적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다시 한번 준비를 하게 됐는데요. 시크릿 원정대가 강원도 원주로 찾아갑니다. 이정수 전문위원님 그리고 정재훈 전문위원님의 비법이 궁금하신 분들은요. 샵 0082번으로 시크릿 이렇게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초청장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장 내일장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요. 지금 또 온라인에서는 무료 온라인 방송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내 계좌는 왜 수익이 안 날까라는 제목으로 서울경제TV 최재원 전문위원님이 지금 무료로 온라인 방송 진행을 해주고 계시는데요. 유튜브 채널 서울경제TV 더하기 검색하셔서 들어오시면 지금 이 시간에 또 시청하실 수 있으니까 TV로는 저희 방송 시청하시고 유튜브로는 또 이 방송 시청하시면서 두 가지 전략 다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시간에 우리 시장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살펴봐야겠죠. 상승하는 업종과 하락하는 업종 정리해드립니다. 이 시각 시황 브리핑 김혜연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김혜연입니다. 양시장 상승 출발을 했죠. 하지만 상승 탄력이 둔화가 되면서 코스피 시장은 하락 전환을 했고요. 코스닥은 현재 등락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자세한 이 시각 지수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지수부터 보시죠. 현재 0.44% 낙폭 보여지고 있습니다. 개인이 홀로 매수하면서 지수 견인했었는데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에 힘 빠지면서 현재 낙폭 그려집니다. 3,218포인트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지수 보시죠. 네, 코스닥 다시 한번 하락 전환을 했네요. 0.04% 낙폭 보여지고요. 1,043포인트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개인이 홀로 매수해주고 있습니다. 개인이 6,496억 원 매수하고 있고요. 기관이 2,605억 원, 외국인은 4,060억 원 현재 매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의 수급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개인이 홀로 매수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2,529억 원 매수해주고 있고요. 기관은 1,159억 원, 외국인은 1,302억 원 현재 매도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특징적인 테마와 업종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승하는 업종 테마로는 조선주, 항공주, 게임주가 있습니다. 오늘 하락하는 업종 테마로는 화장품 관련주, 플랫폼 관련주가 있습니다. 네, 먼저 조선주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후판 가격의 상승으로 이익 훼손받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 나오면서 전일 낙폭을 그렸는데요. 하루 만에 반등해주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신조선가가 반영된 선박들이 건조가 될 예정이면서 이익 회복에 대한 긍정적인 이야기들 나오면서 오늘 힘 받고 있습니다. 한국조선해양이 4%대 오름세 보여집니다. 12만 8,5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삼성중공업 2.83% 오른 6,53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현대미포조선 현재 4%대 오름세 기록하고 있고요. KF는 장중에 하락 전환을 했습니다. 네, 다음으로 항공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으로 최근 조정을 받고 있던 항공주입니다. 하지만 관련주들에 대한 투자 심리가 다소 개선이 되었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죠. 전일 미증시에서도 항공주를 중심으로 회복세가 보였는데요. 큰 이변이 없는 한 트래블 버블 협정에 맞춰서 국제선 운항이 계획대로 재개가 될 예정이 되면서 강세 더해갈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이야기들 나오고 있습니다. 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현재 통합 절차에 진행 중에 있죠. 시너지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이야기 나오면서 또 긍정적인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대한항공은 0.5% 오른 315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아시아나항공은 4%대 급등세 보여집니다. 17,2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진에어 2%대 오름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19,8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에어부산 현재 1%대 오름세 보여지고요. 3,38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게임주도 살펴보겠습니다. 게임주 오늘 오름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반기 신작에 대한 기대감에 상승해주고 있는데요. 카카오 게임즈만 현재 오름세 지켜내주고 있네요. 카카오 게임즈 시가총액 2위 자리 굳건하게 지켜주고 있고요. 오딘의 흥행까지 더해지면서 목표가 상향 조정 리포트들도 나오면서 강세 더해가고 있습니다. 카카오 게임즈 5%대 급등세 보여지고요. 88,3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하락하는 업종과 테마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일부 화장품 관련주들이 낙폭 보여지고 있습니다. 화장품주가 백신 접종 확대로 인해서 강세 흐름 보이기도 했는데요. 보복 소비 수혜받을 수 있다라는 기대감 속에서도 일부 종목들에 한해서 실적 둔화가 예상이 되고 있고요. 마스크를 벗는 시기도 늦춰지고 있는 것이 악재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LG생활건강 현재 1%대 낙폭 보여지고요. 코스맥스 1.52% 내린 12만 9,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클리오 현재 1.26% 내린 23,5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코스나인 4%대 낙폭 그려집니다. 1,44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플랫폼 관련주들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카카오와 네이버가 낙폭을 키우고 있습니다. 카카오는 카카오페이 IPO 지연에 따른 이유에서인지 낙폭이 비교적 더 깊은데요. 카카오 현재 4%대 낙폭 보여집니다. 14만 5,5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네이버와 아프리카 TV는 쿠팡이 독점하려고 했던 올림픽과 온라인 생중계권을 가져오기도 했는데요. 주가는 함께 가지 못하는 흐름입니다. 네이버 현재 2.16% 내린 42만 9,5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아프리카 TV 4%대 낙폭 보여집니다. 11만 9,6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전일 강세 흐름 보였던 자이언트 스텝 2%대 하락세 보여집니다. 10만 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은 두산 인프라코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분할 후에 3주 만에 재상장을 하는 오늘 첫 거래일인데요. 급등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장 초반 한때 26%대 급등세 보여지기도 했는데요. 현재는 12.38% 오른 17,2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특징적인 업종과 테마 살펴보았습니다. 네, 오늘은 상승하는 업종과 하락하는 업종 정리를 해봤는데요. 이젠 업종별 테마별로 보는 방법보다도 종목별로 개별 종목으로 가는 게 조금 더 바라보기가 쉬운 것 같습니다. 오늘 조선항공 게임 관련주들도 상승하는 종목이긴 하지만 업종이긴 하지만 그 안에서도 분위기가 다르고요. 또 기후 변화에 따라서 그린플러스라는 종목 그리고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들 몇몇 종목들이 상승하고 있는 시장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저희와 함께 체크해 보시면서 시장에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한타증권 메가센터 분당점 백인범 과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객장 상황부터 좀 들어볼까요? 네, 외국인과 기관 모두 오늘 양시장에서 모두 매도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외국인은 코스피 시장에서 두산 퓨얼셀, 삼성 SDI, LG전자 등으로의 매수세가 코스닥 시장에선 카카오 게임즈, 네이처셀, LNF 등에 대한 매수세가 특징적인 모습이었고요. 기관 같은 경우 코스피 시장에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후성 등에 대한 매수세가 코스닥 시장에선 카카오 게임즈, YG 엔터테인먼트, 앞타바이오 등에 대한 매수세가 특징적인 모습이었다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지수는 좀 주춤주춤 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업종별 테마별로 살펴봐도 사실은 시장 안에서 방향 잡기가 좀 힘든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 한마디 어떻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까요?
네, 뭐 말 그대로 횡보 속 개별 종목 장세로 좀 정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오늘 증시 같은 경우 사실 뭐 어제 미 증시와 유럽 증시 등이 좀 반발 매수에 유입되면서 반등에 대한 기대가 높았던 상황 속에서 장 초반 좀 출발을 했었는데요. 뭐 장 초반 상승 출발한 이후에 곧바로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로 상승폭 축소하면서 이제 코스피는 하락 전환, 코스닥은 지금 현재 보합권 등락 계속 거듭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러한 지수 정체 속에서 이 종목 장세와 섹터 순환이 빠르게 좀 나타나는 모습이 관찰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말 그대로 개별 종목 이슈에 따른 차별화 장세 그리고 주도주를 찾기에는 좀 어려운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시장 하락 요인 중에 하나로 이 아시아 시장의 동반 부진 여파와 더불어서 이 BOJ, 그러니까 일본 측의 이 의사록 공개가 좀 영향을 미쳤다라고 보고 있는데, 일단 일본 경제가 이 팬데믹으로 인해서 심각한 상황에 있다라는 점에 동의했다라는 점, 물론 뭐 완화적인 정책에 힘입어서 회복세를 전망한다라는 의견도 있었지만, 일단 이러한 일본발 리스크가 좀 부각이 되면서 경기 둔화 이슈를 다시 한번 재부각시킨 점이 이제 외국인과 기관의 매물 출회라든가 지수 약세의 주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일단 오늘 뭐 시장 약세와 더불어서 이제 뭐 장초반 흐름보다는 약해지긴 했지만, 오늘 우리 시장에서 뭐 화학, 조선업종 등의 이 대표적인 경기 민감주의 반등이 좀 나타나고 있는 모습인데, 일단 이 같은 모습이 오늘로 끝날지 아니면 당분간 이어질지 여부를 좀 앞으로의 시장에서 관찰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참고로 시장 환경은 다시금 이 경기 민감주를 비롯한 가치주 섹터에 대한 힘이 실릴 것으로 예상하는 의견도 많은 만큼 관련 의견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뭐 개별 이슈에서 보자면 오늘 시장 내에서 뭐 두산인프로 분할 재상장 이슈를 좀 짚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주식 분할 이후에 좀 약 3주 만에 재상장을 한 두산인프라코어 급등, 그리고 반면에 흡수합병 과정에서 신주 발행된 이 두산중공업은 약세 흐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와 더불어서 볼 점은 오늘 강세를 보이는 두산인프라코어 외에도 현대건설기계, 두산바켓 등의 상승이 나타나고 있는데, 아무래도 현대건설기계에 대한 관심은 앞으로도 기계업종 내에서는 계속 가져가 볼만하다. 두산인프라코어가 인수가 완료가 되면은 국내 시장에서만 보더라도 60% 이상의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과 더불어서 해외 시장에서 협력 관계라든가 시너지 효과 등을 기대해 볼만하다는 점에서 현대건설기계 등에 대한 의견 좀 계속적으로 긍정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향후 시장 흐름 다시 한번 보자면 앞으로 시장 이 성장주로 대표되는 네이버 카카오의 조정세가 이어질 것인가, 아니면 그리고 반면에 경기 민감주로의 매수세 유입이 지속될지 여부를 좀 큰 틀에서 살펴보시면서 시장 대응에 참고해보자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일본의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은 점이 아시아 시장에 좀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는 부분이 있다. 그리고 가치주들의 상승 좀 지켜보자고 하시면서 이 기계 장비 종목인 현대건설기에 관심 있게 보고 계십니다. 반면에 네이버 카카오는 조금 더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다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각 객장의 백인범 과장이었습니다. 자, 오늘 시장 그럼 좀 더 심층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YG경제연구소의 차영주 소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차영주입니다. 네, 전반적인 시장 흐름을 좀 이렇게 살펴봤는데, 일단 지수 자체만 보자면 계속해서 어제도 그렇고요, 오늘도 그렇고 보합권 안에서 좀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는 조정이 좀 길어지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고 있기는 한데요. 오늘 장에 어떤 이슈들이 있길래 이런 모습 보여지고 있는지 좀 살펴볼까요? 답답한 것은 지수가 특별하게 움직임 없이 일단은 조금 조정을 좀 받고 있는 모습들, 횡보세를 나타내고 있는 모습들 이렇게 보여주고 있으면서 무더위만큼이나 지지부진한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시장에 있어서 뚜렷한 이슈가 보이고 있지 않다라는 점입니다. 현재 뭐 환율이라든지 금리라든지 이런 이슈 등을 포함해서 전반적인 이슈 등이 지수에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고요. 또 이번 주 같은 경우 계속해서 또 기업들의
실적들이 이제 발표가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실적 시즌이 맞는가 할 정도로 시장에 있어서 반응들이 뜨뜻미지근하다 이렇게 표현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지금 시장에서 그나마 기대할 수 있는 것들이 풍부한 고객위탁금과 더불어서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 유입이 좀 들어와줬을 때만 지수가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이기 때문에 그들의 그 유입을 좀 기대해 볼 수밖에 없는데요. 안타깝게도 오늘 같은 경우 양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나타나면서 시장이 전반적으로 조정을 좀 받고 있다 설명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성장주 쪽에 있어서 실적들 좋게 나와줘야 된다라는 부담감을 안고 있는 것이 또 하나의 문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오늘 일단 조선업종의 상승 이게 시사하는 바가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조선업종이 올해 이제 내일 한국조선해양을 필두로 해서 실적이 발표가 나는데 대규모 적자가 나올 것으로 현재 보여지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그 폭은 더욱더 커질 수 있다라는 게 증권가들의 전언인데요. 그 이유들을 살펴보게 된다라면 배를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후판 가격이 톤당 115만 원까지 올라가면서 전반적으로 실적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거죠. 우리가 수주를 잘 받아왔고 현재도 활발한 수주가 일어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배를 만드는 데 있어서 비용이 증가한다라는 면이 조선업종에 있어서의 적자를 좀 나타내게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것들에 대한 부담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배를 수주해 와서 후판 가격이 올라가니까 앞으로 후판 가격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대선 충당금을 잡아놓는데 하반기 때 되면 이런 것들이 좀 해소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거죠. 오늘 올라가는 이유가 바로 그 부분인 것 같습니다. 증권가들은 전반적으로 봤을 때 2분기까지는 실적이 안 좋다 하더라도 대선 충당금을 잡아놓은 이후에 3분기부터는 실적이 개선될 것이다. 결국 우리는 주가에 있어서의 관심은 기업들의 영업이익이 얼마큼 늘어나느냐라는 부분들로 보게 된다라면 그런 부분에 조선주들이 가장 부합한 실적을 나타내게 될 것이다라고 본다라는 거죠. 결국 지수는 좀 지지부진한 흐름들을 보인다 하더라도 결국 실적들이 개선되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상당 부분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요. 네이버 카카오는 왜 빠지느냐? 실적에 대한 부담감이 있다라고 앞서 언급을 좀 드렸고요. 그런 부분들이 시장에 있어서 작용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시장 전망은 당분간은 현 장세 같은 모양새를 유지할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하지만 한편으로서는 고객위탁금이 68조대 며칠째 유지를 하고 있고요. 이러한 모습들을 바탕으로 해서 지수가 밀리기보다는 계속해서 횡보하면서 옆으로 좀 기는 듯한 모습들 그러면서 뚜렷한 이슈가 없고 개별 이슈에 따라서 개별 종목들이 움직이는 그런 장세 이런 모습들이 연출이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시장 전반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뚜렷한 이슈가 없기 때문에 종목별로 작은 이슈에도 좀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특히 오늘 조선업에 대해서 하반기 수주 모멘텀을 기대감을 반영하고 있다라면서 오늘 상승하는 이유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당분간은 이런 장세 좀 유지가 될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답답하더라도 조금은 인내하면서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와이즈경제연구소의 차영주 소장과 함께 이슈부터 전략까지 짚어봤습니다. 이어서 이슈 칼럼으로 이어집니다. 네, 시장의 핵심 이슈 짚어보는 이슈 칼럼 시간입니다. 오늘은 SPM의 김영진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걱정을 안 하고 싶어도 시장에 대해서 걱정이 없는 날이 없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걱정을 했었는데 이제는 다시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우려 그리고 오히려 경기 성장에 대한 둔화에 대한 우려까지 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시장을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었다라고 봐야 될까요? 네, 시장은 보는 것이 바뀌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장은 항상 걱정을 하는 모습은 그대로고요. 그래서 이 걱정들이 어떻게 해석이 돼야 되는지 오늘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최근 시장에서 말씀하신 대로 예전 같으면 걱정이 아니라 반길 만한 그런 흐름을 이제는 걱정하고 있는 것이죠. 인플레이션이 거의 사라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인플레이션 사이클에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지난주에 이 팬데믹 이후에 인플레이션을 만드는 그 과정에 대해서 한번 상관관계 얘기를 잠깐 했었는데 그것을 약간 다른 각도로 해가지고 조금 더 자세히 보면은 제가 표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인플레이션을 성장 촉사로 본다면 자산시장은 지속 성장이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만 이 인플레이션을 만드는 과정에서 뭐 하나 삐끗해버리니까 그렇다면은 성장이 안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붉은색 박스권의 이 초기에 나타났었던 팬데믹 기간 동안의 생산 감소 이후에 강한 수요 회복이 나타났다. 이 빨간 박스권은 이미 지나간 거죠. 근데 그 이후에 푸른색 박스권요. 글로벌 수요의 반등과 더불어서 생산의 병목 현상으로 이어졌다. 제가 이거 왜 영어로 썼냐면 그냥 패드가 만든 자료를 제가 영어로 조합을 한 거기 때문에 그냥 원어 그대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향후 시장에서 이런 버틀랩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을 할 것이기 때문에 미리 용어를 좀 미리 접해놓은 게 낫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저를 영어 표시를 한 것입니다. 해석을 안 하고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푸른색 박스권에서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 저 버틀렉이 해소가 된다. 그러니까 생산의 병목 현상이 해소가 된다. 이런 시그널이 지난주 후반에 나타났었죠. 반도체 업종에서요. TSMC가 실적 발표하면서요. 그래서 그렇다면은 저 아래쪽에 푸른색 박스권의 병목 현상이 해결된다면은 실제로 보면은 인플레이션 자체가 해결되는 것이고 인플레이션이 성장 논리로 이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듯이 그렇다면은 성장 논리가 망가지는 거 아니냐 이 얘기가 나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시장을 항상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수치에 있었을 때 성장이 된다 이 논리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이고 그것이 사라지고 성장은 지금 과도하게 높아져 있는 것이 언젠가는 좀 낮아져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었죠. 그래서 뉴욕하고 아틀란타 패드에서는 벌써부터 시장에서 이런 움직임이 나타나니까 GDP 예상치에 대한 자료를 또 어제부터 빠르게 내놓고 있습니다. 미국 GDP 추이는 사실 아틀란타 패드 쪽에서는 계속 뭐 한 달 정도 한두 번씩 내놓고 있었는데 뉴욕도 같이 이제 보조를 맞춰서 어제 나타내고 있는데 오늘 가져온 것은 뉴욕 쪽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뉴욕 패드 자료 한번 보겠습니다. 미국 GDP 추이를 계속 이제 나타내고 있는데 예상치죠. 근데 붉은색으로 쭉 올라온 거 위에 이제 푸른색, 하늘색이죠. 하늘색의 예상치가 최근에 좀 낮아지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예상치를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4월이나 5월에 GDP 상승이 저만큼이었다라고 표시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7월 수치가 지금 나올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7월의 수치까지도 예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갈색 선이 이렇게 좀 하향치로 돌아서고 있는데 저게 13주 평균치거든요. 그러니까 예상치도 이제 낮아지고 저렇게 13주 평균치가 낮아진다라고 한다면 이제 추세는 완연히 깔아앉고 있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게 정상적인 상황이었다라고 한다면 성장률이 낮아지니까 좀 안 좋아지는 모습으로 해석이 될 수 있겠지만 지금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라 저 GDP 성장률이 지금 10% 안팎으로 움직였던 것이 내려온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라고 본다면은 팬데믹 지표가 계속 영향을 미칠 10월까지는 저게 점진적으로 하락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11월 이후는 정상화로 들어서게 되고 그렇다면 저게 바로 뭐 3%, 2% 이쪽으로 오진 못할 것이기 때문에 최소한 5% 이내로 좀 내려올 것이 아니냐는 것이죠. 그러면 계속 내려올 것인데 그것을 안 좋게 볼 것이냐 놓고 보면은 실제로 패드가 원하는 평균 목표 물가 관리제에서는 저 수치들이 한 3% 수준을 넘나드는 수준까지 내려와야 되는 것이거든요. 다만 하락 각도가 너무 가팔라지면 안 되죠. 앞으로 한 3달 정도가 남아있는데 하락 각도가 갑자기 떨어져 버리면은 시장이 놀라겠죠. 그러다가 2%, 3%도 안 나오는 거 아니야. 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할 테니까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인플레이션 지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성장률 지표가 좀 연착륙을 하면서 저렇게 서서히 떨어질 것인지 그것을 주목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너무 급하게 떨어지면은 이제부터는 인플레이션 사라진다고 환호할 것이 아니라 시장이 불안해한다라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와중에서 경기에 빠르게 반응해 왔었던 그동안의 시장의 중심이었던 반도체 쪽에서 이 공급 병목 해결에 대해서 시그널을 줬기 때문에 반도체 업종 역시 이제 끝났냐 이것에 대한 답을 구해야 하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렸었던 TSMC 실적 발표 IR 때 자동차용 공급체 공급 부정이 3분기부터 해소된다. 그렇다면 이미 지금 해소가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아직은 그렇게 확실히 나타나고 있지가 않거든요. 지금 3분기니까요. 그래서 한번 이것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이슈고, 향후 경기 전망하고 산업 사이클상 따져본다면 중기 상승 중에 TSMC 실적 발표 때 IR이 맞는다면 단기 조정 가능성이 커진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중기의 상승 사이클 속에 단기 조정 사이클이라는 얘기입니다. 경기 사이클이요. 그렇다면 주가도 마찬가지로 조정이 나타날 수가 있겠지만 그것이 하락 반전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죠. 말 그대로 조정이라고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이 반도체 업종에 대해서도 향후 전체 장세에 미치는 영향이 커질 것이기 때문에 이쪽에 대한 관점 그리고 해석도 계속 주목해서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는 성장 지표가 더 중요하다라고는 말씀을 해주셨고, 페드가 생각하는 미국 GDP 수준의 정상화돼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제 반도체 업황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반도체 업황 사이클에 대해서는 그러면 어떻게 좀 분석을 하고 계시나요? 예, 그래서 이제 이 업황에 이게 5, 6월부터 계속 이제 안 좋은 증권사 리포트도 나오고 전망도 좀 약간 불안해지고 있죠. 그래서 그 업황의 불안 요인 보면 뭐 디램 가격 전망에 대해서 불확실성이 커졌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암호화폐 쪽이 좀 부진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들어가던 수요가 많이 이제 사라졌다. 그리고 기존에 암호화폐 채굴하던 그 물량마저도 이제 시장에 나오기 시작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것은 어느 정도 시장에 녹아든 재료라고 되고, 아까 말씀드렸었던 공급 병목 현상이 해결된다. 이 논리도 이제 어느 정도 시장에 대두가 됐기 때문에 이 역시 마찬가지로 시장에 좀 녹아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이제 시장에 다 나온 뉴스 빼고 제가 그럼 미국 쪽에서 이쪽을 선도하고 있는 주가를 통해 가지고 한번 우리 짐작해보자라는 차원에서 리츠 종목 두 가지를 오늘 그래프를 좀 가져와 봤습니다. 보통 우리가 리츠 산업 하면은 그냥 배당 투자하는 대상으로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보통 그렇습니다. 부동산에 투자해서 뭐 월세 받고 뭐 해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이제 투자자들에게 배당으로 해가지고 배분하는 그런 형식으로 취하는 것이 리츠 종목이고, 그래서 보통 시가 배당률 한 4%, 5% 정도에서 주가가 멈춰 있는 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이죠. 근데 미국 쪽은 안 그렇습니다. 그 전방 산업의 흐름까지도 감안돼서 주가가 산업 동향을 추정할 수 있게끔 움직입니다. 어떻게 말씀드릴 수가 있냐면은 단순히 배당 수익률 플러스해서 그쪽에서 그쪽 산업에 투자해가지고 얻는 이익까지도 반영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다면은 여기까지 이제 기본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주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퀴닉스 먼저 보겠습니다. 이게 데이터 산업을 관리하는 그런 리츠 업종이죠.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주요 지역에 데이터 산업들이 있는데 데이터 산업 시설들을 관리하는 그런 리츠입니다. 주가를 보시면은 제가 핑크색으로 표시한 게 바로 팬데믹 직전이고 아마 제가 그때 이 종목 얘기를 했을 것입니다. 뒤에 보여드릴 프롤로지스하고 함께요. 근데 지금 핑크색 주가를 놓고 보시면은 저것도 사실 밑에서 보면 많이 올라왔는데 지금하고 비교하면은 많이 내려가 있는 것처럼 보이죠, 상대적으로요. 그리고 올라가다가 이 역시 마찬가지로 팬데믹 당시에는 쭉 한번 빠졌다가 V자 형식으로 지금 올라와서 놀랍게도 팬데믹 이후에 금리가 낮아진 상황에서 저것이 주가에서 반영이 되면서 신고가를 낸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논리적으로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어떻게 리츠가 금리가 낮아진다 해서 저렇게 주가가 마구 올라갈 수 있느냐.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금리에 따라 가지고 연동되는 그 한계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저 올라가는 흐름을 놓고 보면은 저것은 그 전방 산업이 점점 활성화되고 산업이 나아지고 있다는 점을 뜻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주가가. 그래서 최근에 쭉 한번 연초에 빠진 그 흐름은 주가의 그 금리에 좀 부작용이 나타났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리츠는 금리하고는 연동이 되기도 하니까요. 근데 그 저점도 2019년의 고점보다 높은 선에서 마무리됐고, 최근의 상승은, 그러니까 그 2011년 3월 이후에 계속되는 상승은 경기 민감업종하고 동반해서 흘러왔다라는 것이죠. 놀라운 일이죠. 리츠 산업 자체가요. 그렇다라고 본다면은 저 흐름은
배당이나 이런 쪽의 논리하고 접근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전방 산업의 수요와 회복을 나타내고 앞으로의 성장성을 얘기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라고 본다면 데이터 산업의 성장성은 아직도 유지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프롤로지스 한번 보겠습니다. 이 프롤로지스 그래프도 거의 비슷하게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이것은 저렇게 봐야 되겠죠. 그 창고 산업을 운영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아마존이나 이쪽에 창고 산업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본다면은 전자상거래 업황을 그대로 뜻한다고 보면 되겠죠. 그렇다면은 이 흐름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핑크색 흐름 팬데믹 이전에 고점을 형성하고 팬데믹 이후에 푹 빠졌다가 그 이후에 경기 관련주와 같이 움직였다는 점을 보면은 이 역시 마찬가지로 배당 때문에 움직였다 이렇게 보기는 힘들죠. 그리고 금리는 최근에 저금리 쪽으로 들어갔지만 그 한계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주가가 계속 저렇게 치고 올라간다라는 것은 실질적인 산업 업황을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데이터 센터하고 전자상거래 업황에 지속되는 성장에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는 것이고 그것이 뜻하는 것은 IT 산업의 주도력이 계속 지속된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물론 반도체의 견인력은 앞으로 상대적으로 좀 떨어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물론 그것도 향후의 흐름이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 좀 주목하면서 지켜봐야 되겠지만 IT 산업은 괜찮은데 반도체만 또 쭈그러든다 이렇게 볼 수도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보면은 반도체는 조정권에 들어갔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러한 전방 산업을 나타내고 있는 리츠 산업의 흐름을 놓고 보면은 경기가 악화되거나 업황의 정점으로 볼 근거가 없고 오히려 향후 성장성이 반영이 되고 있고 전망을 놓고 보면 오히려 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근거가 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전체적인 흐름을 놓고 봤을 때도 나쁘게 볼 이유가 없고 IT 투자 전략 쪽에서도 계속 지속해야 하겠는데 그동안에 반도체 쪽으로 좀 비중이 많이 실려져 있는 그런 경우라고 한다면은 그것을 버릴 것이 아니라 향후 투자할 때는 IT 산업 내에서 순환매가 나타날 확률이 아주 커졌습니다. 모바일이나 LCD나 디스플레이나 LED겠죠. 그러면 디스플레이나 OLED나 반도체하고 이 사이에서 계속 순환매가 나타날 수 있다라는 점을 감안한다면은 어느 특정 업종을 그 중에 그러니까 IT 업종의 특정 업종을 선택을 하는 것이 좀 불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듯이 IT 업종 쪽에는 ETF로 투자를 하는 것이 향후 쪽에서는 좀 바람직한 투자 전략이 아닐까 이렇게 좀 적용해서 투자 전략을 세워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리츠에서 얻는 힌트를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경기 민감 업종과 계속해서 이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IT 업종 자체에 대해서 큰 기대감을 갖기보다는 반도체는 조금 견인력이 약해질 거라는 말씀과 함께 이제는 ETF가 좀 더 바람직하지 않겠냐라는 업황에 대해서 좀 전략까지 짚어봐 주셨고요. 이제 이번 주 통화정책회의가 또 기다리고 있고 또 7월 말에 FOMC 회의도 있는데 이번 7월 후반을 그러면은 이벤트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고 우리가 좀 기다려봐야 된다고도 계속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시장 분위기 보면 계속 관망하면서 좀 이미 영향을 받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지금 이 상황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제가 지난주 후반에 이제 BOJ 통화정책 회의부터 시작해서 이번 주에 ECB 그리고 다음 주에는 FOMC 회의 이렇게 이어지고 그래서 BOJ부터 시작해서 달러가 약세로 좀 갈 수 있으면은 그러면 이머징 마켓은 선진 시장을 좀 따라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만약에 달러가 강세로 돌아서면은 미국 시장 모르겠고 우리 시장은 조정으로 들어갈 것이다. 잘해야 미국 시장 쫓아가는 정도 디커플링이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BOJ는 일단 지나갔는데 BOJ 결과가 지금 조금 완화적인 성격으로 이해가 되니까 달러가 강세 쪽으로 돌아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표를 한번 달러 인덱스 표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저 붉은색 채널이 2017년부터의 상승 채널이고 팬데믹 당시에 쭉 한번 달러가 풀어지니까 저 상승 채널을 이탈하고 쫙 떨어진 거죠 달러가. 근데 이제 최근에 금리 인상은 아니더라도 어떤 테이퍼링 같은 것을 해서 정책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얘기도 나오고
또 ECB 쪽에서 통화 정책을 더 완화하겠다라는 그런 모습이 나오면서 그리고 최근에는 BOJ가 더 완화적인 스탠스를 취하면서 저렇게 반등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저 기술적으로 저걸 분석을 해보면은 높이를 구할 때 저 빨간 채널까지도 근접을 할 수가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이번에 통화정책회의가 그래서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제가 조정을 무슨 성장에 대한 의구심 뭐 이런 것을 말씀을 드렸지만 그것도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실 때는 이 부분도 상당히 큽니다. 달러가 강세로 돌아섰을 경우에 글로벌 증시가 그렇게 강하게 돌아선 그런 경우가 그렇게 흔치가 않고 실질적으로 놓고 보면은 통화 정책이 완화적인 상황에서 달러가 강세 유지가 돼야지만 가는 것이지 지금 그 상황이 아니고 달러만 지금 정책은 그대로 있는데 달러만 저렇게 흘러버린다라고 한다면은 실질적으로 변화 요인이 생긴다고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달러를 아무리 뿌려도 저렇게 비싸지는 존재가 탄생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계속 팔았는데 더 비싸지고 있으니까 그것을 놓고 봤을 때 해석을 할 때 어떻게 봐야 되냐면 달러가 비싸지는 게 아니라 그 이외의 통화들이 싸지고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통화정책 회의를 지나면서 엔화가 떨어진 것이고 이번에 ECB 지나면서 유로화가 또 떨어질 확률이 큽니다. 더 완화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달러가 좀 더 강세로 갈 수가 있는 것이고 한국 원화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된다면은 다음 주 FOMC 회의에서 좀 더 완화적인 그런 흐름이 나와줘야지만 시장은 강세로 돌아설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겠죠. 물론 내일 ECB 쪽에서 어떻게 좀 더 강화되는 그런 흐름이 나타나준다라고 한다면 달러 강세가 좀 꺾여주면 그나마 다행이겠지만 확률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ECB도 BOJ 따라갈 확률이 큽니다. 그렇게 보면은 시장이 갑자기 반전될 확률은 높지 않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내일 회의를 지나면서 이제부터 봐야 될 것은 통화정책을 지나면서 통화정책을 해석하는 건 사실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것이 시장에 반영이 되면서 달러가 어떻게 흘러가느냐 그게 중요하겠죠. 만약 달러 강세가 정말 또 계속 저 기술적 지표처럼 올라간다라고 한다면은 시장 조금 좀 어려워질 수 있다. 다음 주 FOMC 회의 때까지는 한 템포 투자 기회 그거 좀 매수를 노린다면 그것을 좀 한 템포 늦출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것 이외에도 미국 국채에 대해서 글로벌 시효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하지만 오늘 밤에 20년물 국채 미국에서 좀 중요시 생각하고 있는 그 입찰이 있고요. 내일 또 10년물 팁스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내일 이쪽은 달러 약세가 가기가 힘든 그런 주변 여건입니다. 그리고 ECB로 바로 이어지기 때문에 ECB 통화정책 이후에 달러 흐름에 따라서 우리 전략 조금 수정해서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통화정책 회의도 아마도 BOJ를 따라갈 가능성은 좀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고요. 달러의 강세 앞으로 좀 유지될 수가 있다라고 전망해 주셨는데요. 시장에 큰 악영향은 없도록 좀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SBM의 김영진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이어서 미스터 복광으로 이어집니다. 네, 미스터 복고왕의 김혜연입니다. 서울경제TV 밤방송 주유소에서 현재 8분의 전문위원님들이 여러분들의 포트 복구시켜주고 계신데요. 매일 오후 12시 30분을 기준으로 어떤 분이 가장 높은 수익률 달성을 했는지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오늘의 누적 수익률 탑3 어떤 분들이 차지하셨는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3위 이주연 위원님께서 차지해 주셨습니다. 현재 누적 수익률 61.25% 달성해주고 계시고요. 이어서 2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재훈 위원님께서 새롭게 순위권에 들어오셨습니다. 현재 누적 수익률 63% 기록해주고 계시고요. 한 종목이 전위보다 더 상승해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1위 보겠습니다. 네, 허반석 위원님께서 1위 차지해주고 있습니다. 현재 누적 수익률 80%대 누적 수익률 달성해주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개별 종목의 수익률 탑5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훈 위원의 한라홀딩스가 8% 수익 달성하면서 현재 5위 자리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지연 위원님의 LX 세미콘 11% 수익 달성하고 있고요. 4위 자리 차지하고 있습니다. 허반석 위원님의 삼성 SDI가 14% 수익 달성하면서 다시금 3위 자리로 내려왔습니다. 2위 CJ 제일제당이 차지하고 있네요. 수익률 15%입니다. 박원재 위원님의 솔루스 첨단 소재가 다시금 1위 자리로 올라섰습니다. 1, 2, 3위의 자리 싸움이 치열한데요. 현재 수익률 15%대 달성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럼 오늘 새롭게 2위 자리에 올라온 정재훈 위원님의 주유소 포트폴리오 현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전력 4% 수익 달성하면서 입절했습니다. 엑세스바이오 17% 수익 달성하면서 목표가 달성했고요. 비트컴퓨터 26%대 수익 기록해 주셨습니다. HLB 22% 수익 달성하면서 목표가 달성하면서 포트 제외됐습니다. 이어서 다음 장 보시죠. 오리온홀딩스, 현대엘리베이, 아난티 현재 손실 구간이고요. 한라홀딩스 8% 수익 달성해주고 계십니다. 이어서 다음 장도 살펴보겠습니다. 보령제약이 약 손실 구간이고요. 이화공영이 새롭게 포트에 편입이 됐습니다. 네, 그럼 오늘 새롭게 2위 자리에 차지해주신 정재훈 위원님과 전화 연결해서 또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김재훈입니다. 네, 이화공영 새롭게 또 편입이 됐는데요. 전일 매수가를 7,500원에서 7,890원 사이로 잡아주셨는데 가격대 진입을 했습니다. 좀 더 자세한 가격 전략 들어볼 수 있을까요? 딱히 자세한 전략은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우선 이화공영 같은 경우는 최근에 7월 초에 고점을 좀 기록을 하고 나서 좀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이제 일봉 차트를 좀 보는 것보다는 월봉 차트를 좀 보시는 게 좀 더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제 월봉 기준으로 20개월선하고 60개월선에 있어서 골든크로스를 좀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요. 이번 달에 폭폭 좀 밀리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면서 5개월선 자리 때까지는 밀리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 SOC 쪽에 있어서의 사업이라든가 건설 쪽에 있어서의 이 사업 부분들은 점차적으로 좀 확대가 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매수 밴드 7,890원에서 7,500원 정도로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구간에서 충분히 매수를 해봐도 좋다. 그 부분들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121선 자리대가 아무래도 한 7,500원대 초반 자리대예요. 그러면 이제 저점을 좀 살짝 하회하는 그런 자리대를 좀 볼 수가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지금 편입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들도 여기에서는 좀 매수 포인트 좀 잡아도 좋다.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지금 시장 자체가 개별적으로 움직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테마성의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 최근에 과거에는 이 코로나에 관련되어 있는 그런 종목군들이 움직였다면 지금은 2차 전지 쪽이라든가 폭염 쪽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계속 순환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는 없을 거예요. 그리고 다시 이제 다른 쪽의 섹터들로 테마의 흐름들이 좀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 그 부분들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시장 자체가 움직였을 때 따라 들어가는 것보다는 테마의 흐름들이 좀 살 수 있다는 거, 이슈가 생길 수 있을 만한 그런 종목군들을 분할로 좀 모아가는 전략이 훨씬 더 지금 구간에 좀 좋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 좀 소폭 약보합 정도로 좀 밀려 내려오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니까 이런 자리에서 충분히 매수를 하게 된다라면 전 나쁘진 않다라고 좀 보고 있으니까 그 부분 좀 기억을 하시고 여전히 분할 매수 포인트로 잡아가는 전략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화공영 제시해 주셨던 7,950원에서 7,500원 사이대에서 매수하는 전략 여전히 유효하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위원님과 좀 더 자세한 이야기 장중에도 나눠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샵 0082번으로 정재훈 이렇게 세 글자 보내주시면요. 대화 나눠볼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문자 참여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위원님과는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이어서 부동의 1위이자 또 두 종목을 개별 종목 포트 상위 5에 또 진입을 시키신 허반석 위원님의 주유소 포트폴리오 현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텔신라 18% 수익 달성하면서 목표가 달성했습니다. 포트에서 제외가 됐고요. ISC 우양 12% 수익 달성을 하면서 익절했습니다. CJ 제일제당 15% 수익 달성을 했습니다. 이어서 다음 장 보시죠.
삼성 SDI 14%대 수익 달성하고 있고요. 이마트, 오리온, 에스코넥 모두 수익권에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장 보시겠습니다. SFA와 KH 바텍만이 현재 손실권에 있네요. 다들 약 손실 구간에 있습니다. 네, 그러면 위원님과 바로 전화 연결해서 또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포트에 정말 대부분의 종목들이 잘 가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두 종목만이 약 손실 구간인데요. 이 두 종목에 대해서 조금만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볼 수 있을까요? 네, 그간 종목들 흐름들을 한번 복귀해 보면 단숨에 올라가지는 않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호텔 신라에서부터 이 추세선을 따라서 완만하게 우상향을 그려왔던 종목들이 대부분이었다라는 말씀 반복해서 드리고 있고요. 우양도 마찬가지 흐름이었죠. 차트를 넓게 열어놓고 보았을 때 이 추세선상 하단부에 접근을 했다면 중간중간 되돌림 자리가 나올 때에 매도를 할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있으니까요. 허반석의 모멘텀 체크리스트 이 추세선상 저위험 구간에서 대응이 가능하고 저위험 구간에서 대응을 했다면 차트의 중기적인 되돌림 자리나 수익 극대화 라인들을 한 번씩 고려하셔서 매매를 하실 수 있는 종목들이었다라는 말씀 드리고 있습니다. CJ제일제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 꼭 매수를 해 가는 모습들, 방송에서는 더군다나 허반석의 모멘텀 체크리스트라는 말씀을 드려왔기 때문에 이 부분 좀 참고를 하셔서 대응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덧붙여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약 부합, 약 손실 구간에 있는 종목들 중에 하나가 SFA입니다. 마찬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 있었던 이유는 그중에서 첫 번째가 차트상 저위험 구간인가 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2주 전 SFA를 좀 편입을 했습니다. 자동화 사업, 스마트 팩토리, 반도체 패키징 이런 쪽으로 설명을 드렸고요. 매출 비중이 다변화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디스플레이 분야에서만 발생하던 매출이 이제는 비디스플레이 분야죠. 2차 전지나 반도체 그리고 스마트 물류 시스템 쪽에서도 매출이 발생하고 있는 모습이고 실적의 피크 아웃이냐 피크 아웃이 아니고 앞으로도 양의 성장을 해가는가 이 부분들을 좀 참고를 해보신다면 결국엔 SFA도 올해, 내년, 후년도까지 양의 성장을 보이고 있다. 플러스권의 성장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부분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한 곳에서만 매출에 치중해 있는 것이 아니라 방금 말씀드렸듯이 디스플레이가 아닌 2차 전지나 반도체, 일반 물류, 스마트 팩토리 쪽에서도 매출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매출 다변화와 매출 다각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실적은 더욱더 개선 효과가 높아질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올해도 내년도 실적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추세선상 하단을 뚫고 내려오지 않고 이 추세선상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 모습들이 재차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런 기업들의 대부분이 매출과 영업이익, 실적의 우상향이 있는 기업들에서 대부분 이런 흐름들이 나온다. 그리고 최근 이마트 24에 지능형 자동 분류 시스템을 공급을 했다라는 보도들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추세에서 수급만 조금 긍정적으로 돌아와 준다면 조금 더 나은 흐름들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말씀 AS로 말씀을 드리고요. KH 바텍도 최근 이제 다음 달에 출시될 갤럭시 폴더블 폰 관련된 수혜죠. 그러면 지금은 동일하게 평행한 선을 긋고 보았을 때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서 대응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난주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다라는 말씀 함께 드리니까요. 이 추세선을 직접 그려보시고 한 번씩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나서 이 기업의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양의 성장률을 보이는가 아니면 음의 성장률을 보이는가 또는 올해 2분기, 3분기 또는 올해가 피크인가 아니면 지속적으로 내년, 후년까지도 증가할 수 있는가 이 부분들을 살펴보신다면 이 추세선을 뚫고 내려가는지 아니면 뚫지 않고 재차 반등이 나오는지 그런 흐름들을 조금 보시면 종목을 대응하시는데 좀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러한 기대감들이 있고 실체가 있고 실적이 있는 기업들을 좋은 가격,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 매수를 해 놓으신다면 하반기에도 수익은 꾸준하게 이어가실 수 있다라는 말씀 덧붙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SFA와 KH바텍 저위험 구간에서 매수했다 하면 약 손실 구간이어도 상승 여력 충분하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네, 장중에도 위원님과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샵 0082번으로 허반석 이렇게 세 글자 보내주시면요. 링크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문자 참여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위원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누적 수익률 탑3와 또 개별 종목 누적 수익률 탑5까지 알아봤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분이 복구왕을 차지할지 기대해 보면서요. 지금까지 미스터 복구왕이었습니다. 네, 미스터 복구왕까지 살펴봤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인데요. 잠시 후 마감인방 60분의 승부에서는 여러분의 종목 고민 도와드릴 예정입니다. 전화번호는 02-3153-2611 또는 2612번,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보내주시면 종목 상담 이따 도와드리니까요. 지금부터 미리미리 접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시크릿 강연회가 강원도 원주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오늘 접수 받고 있으니까요. 샵 0082번으로 시크릿 이렇게 보내주시는 분들 중에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티켓 보내드리니까 가고 싶으신 분들은요. 문자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잠시 후 마감인방 60분의 승부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